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간 장마감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 여러분이 제게 많은 힘을 주시는 방법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 열정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린들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이게 바로 주식의 본질입니다. 이게 주식의 본질임을 이해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장마감 데이터를 주간 단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9월 21일부터 25일간이죠. 네, 이번 주에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급은 여기 보시면 보시는 대로 파란색은 개인, 빨간색은 외국인, 초록색은 기관의 수급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 개인들은 순매수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연기금, 금융투자 이 두 기관에서 좀 대량의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물량을 어느 정도 매도를 했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번 주간에 1조 7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4,200억 정도 순매도, 그 다음에 기관은 1조 936억 정도 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개인들이 많이 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물 보시면 외국인들은 선물을 순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거의 보합 수준, 그 다음에 기관은 매수를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콜옵션, 풋옵션 잠깐 보시면 특히 콜옵션보다는 풋옵션에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모습이 보이죠? 하방에 많은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받침이 없었어요. 외국인들이 선물도 많이 팔았단 말은 현물 선물을 다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특별히 급락을 하고 많은 하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주봉이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4주선과 12주선 동시에 이탈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스티안 지수도 데드가 발생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 10일부터 지금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상승 추세의 피보나치 수율에 의하면은 첫 번째 지지선인 한 0.24%, 그러니까 24%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직 도달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급격한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될 구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12주선을 이탈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이다. 물론 이번 한 주 이탈만 가지고 이탈했다라고 판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탈했다가 다시 그 다음 주에 12주선을 지키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한 여기 점선이 지금 아래 위로 있는 12주선 아래 위로 점선, 노란 점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같은 12주선에 최저선을 이었고 최고선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선과 저점선인데
그런 속임수를 좀 많이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최저선까지도 이탈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잠깐 무너진 거 가지고 너무 이건 이제 끝났어, 깨졌어, 완전히 무너졌어 이렇게 판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래 위로 쿠션을 둬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봉 보면 일봉은 주봉보다 조금 더 위기감이 느껴지죠. 사실은 8월 중순에 8월 13일부터 지금 그죠? 한 5일, 6거래일 정도 급락하면서 조금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죠. 예, 그때는 거의 21선을 방어하고 다시 21선 안으로 지지 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시 재상승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요. 결국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림상 상당히 안 좋은 쌍봉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레벨을 지금 그 레벨 권역 안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레벨의 중간 부분을 9월 23일 날 이탈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물론 버스티안 지수도 데드가 났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신용에 대한 것도 반대 매매가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하락세가 과연 언제 이렇게 진정이 되고 또 지지가 되어지고 반등되어질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일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벨의 하단인 2220포인트까지도 좀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목균형표 상에도 이 뒤에 따라오는 후행 스팬이 이 지수 가격대를 무너뜨려 버렸죠. 예, 그대로 같이 이탈을 하는 거짓말처럼 26일 만에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됐었어요. 그죠? 같이 또 하락을 하는 그림자가 희한하게 됐는데 뭐 그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그렇게 무너졌는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다시 이 가격대 안으로 재진입하느냐 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뭐 한 가지 시나리오는 이 기울기를 그대로 타고 바짝 붙어서 올라가서 이 부분에서 타고 들어가면서 상승하는 이런 멋진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죠. 예,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이 가격대 뭐 지수지만 지수대를 후행 스팬이 이탈했다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지금 구름대가 있죠. 예, 물론 이 구름대와는 적지 않은 이견이 있어요. 지금 이 구름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적지 않은 이격이 있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여도 얼마 안 돼서 뭐 다음 달 중순 정도쯤에는 그죠?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중순 안에까지 이걸 올려주지 못하면 정말 어두운 힘든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더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은요. 주봉부터 볼게요. 네, 코스닥도 뭐 코스피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조금 다른 점은 12주선 뿐만이 아니라 12주 저점 그 밴드까지 지금 거의 치고 내려왔다. 네. 물론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무너지잖아요. 급격하게 짧은 기간에 무너지면 다시 이 12주 선 안으로 들어가려는 강한 반등세,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세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차라리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면 한 번 정도는 크게 또 뭐 30% 내지는 50%까지라도 반등을 한번 세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적 반등은 오히려 코스닥이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일봉상 보시면
일봉상 보셔도 전체 레벨의 50 부분은 무너져 버렸고요. 지금 고행 스페인은 간당간당하게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으려는 모습은 보이네, 그죠? 예. 코스피는 무너졌었는데 코스닥은 조금 지지를 보이려는 모습. 오늘 뭐 지수가 정말 눈꽃만큼 조금 반등을 했었죠. 예, 조금 올라갔는데 그래서 일단 뭐 지수상 그 차트에는 뭐 큰 뭐 회복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코스닥 또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코스피로 가서 스토캐스틱 한번 볼까요? 스토캐스틱 차트는 일간에 해당되는 건 지금 이제 이미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에 해당하는 부분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전부 다 지금 데드가 발생했죠. 예. 특히 이 주간을 저는 상당히 중심으로 많이 보는데요. 이 중심 스토캐스틱의 에너지가 데드가 낮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그런 힘의 세기입니다. 물론 지금 일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과매도권에 내려와서 지금 13.25까지 내려왔는데요. 과매도권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반등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스토캐스틱에 이렇게 과열권, 그러니까 과매도권에 접어들었을 때요. 많은 분들은 여기서 이제 반등받고 반대로 올라가겠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과매도권에 머무른다면 그때의 지수 하락, 주가라면 그러니까 종목이라면 주가의 하락은 그 세기가 엄청 커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빨리 하루빨리 이 과매도 구간에서 탈피를 해 나와야 돼요. 여기에 있으면 계속 밑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게 됐을 때는 훨씬 큰 하락세가 나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네요. 올해 3월이 그랬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과매도권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길 때는 그 지수의 하락폭이 엄청 큽니다. 지금 이걸 제가 상당히 줄여놨기 때문에 이 폭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거의 뭐 한 15%, 20% 가까이 돼요. 이게 15% 정도. 지수가 15% 빠진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더 있어요. 여기는 물론 3월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락했을 때 그 구간이었지만 이렇게 과매도권에서 머물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말 이 지수의 하락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잠깐 담궜다가 빨리 골든 내고 탈출해 줘야만 그나마 지수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또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에너지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돌리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 추세를 하락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도 그런 처음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빨리 나와줘서 여기를 골든을 만들고 최소한 20 이상, 25 이상 빨리 탈피를 해줘야만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하락세도 최소한 서서히라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3월달 이후로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이게 뭐 계속 이제 추세를 하방으로 꺾어서 완전히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이런 시기예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하지만 예전처럼 지금 뭐 3월에서 9월까지 보였던 그런 지속적인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지금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치지 않으면 아마 힘이 상당히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정기를 대비하고 조정기에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제 연구하고 정말 실적 좋고 괜찮은 종목들로의 종목 압축, 이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스닥 스토캐스틱 잠깐 봐드릴게요. 코스닥 스토캐스틱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이미 일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고 안타까운 건 이 주간에 해당되는 스토캐스틱이 정말 과매수권도 이 부분에서 오래 지속하면 할수록 그때 반등세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때 훨씬 더 큰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구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색깔을 원래 저는 이렇게 과매수가 되면 팔아라는 의미로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 계열, 또 가매도권이 되면 이제 사야 될 때가 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빨간색 계열의 7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차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매도권도 일정 수준을 올라가면 오히려 빨간색으로 다시 색깔을 바꿔버려요. 이때는 진짜 강력하게 홀드 또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따라가도 상관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히 이때 엄청난 힘을 발휘했잖아요.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엄청난 세기의 스토캐스틱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때는 뭐 무조건 못 먹어도 고해의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죠. 보세요. 주간상의 월간상의 전부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의 또 꼭지를 계속 달려나갔잖아요. 그때는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빨리 이 과매도권을 탈피하는 강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뭐 다음 주 초에 나와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석 전에 그런 에너지를 뽑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추석을 끼고 가야 된다는 그런 또 부담감이 있죠. 예, 그래서 추석이 끝나고 그 이후에 강한 반등세를 보여줄지는 뭐 장담할 수 없지만,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현재 기술적 상황에서는 이걸 빨리 돌파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지금 현재 56, 아직 반 라인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까만 선이 50인데 50을 무너뜨리면 그때는 웬만하면 하향의 힘을 받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 50 상단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힘이 뭐 어느 정도는 자꾸만 이렇게 제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50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상당 조그만 충격에도 장대 연봉이 툭툭 튀어나오고 장대 연봉이 아니라도 꾸준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코스닥도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ADR 차트 잠깐 볼게요. 일주일간의 ADR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평균으로 이제 기록을 해놨었고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계속 ADR 지수가 하향하는, 그러니까 이 5일에 해당하는 이동평균, 5일 평균을 지금 이렇게 수치로 지금 한 건데요. 이건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죠. 지수도 하락하고 ADR도 하락한다. 그죠? 정말 좋지 않죠. 지금은 웬만해선 어떤 종목을 사서 상승으로 뽑아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ADR 지수도 당연히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만큼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내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구간이다. 예, 예,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예,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장기적인 차트죠. 저는 이제 이 장기적인 차트를 더 참조를 하고 있는데요. 추세는 어느 정도 계속 살아있는 방향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그 지표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지금 아마 이때가 9월 15일 정도부터인데요. 9월 15일부터 지수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ADR도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상관없이 어떤 종목을 사도 물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어떤 매수의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 별로 가리지는 않는데 코스닥은 조금 ADR이 지켜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죠? 코스피에 비하면 코스피는 그 기울기가 되게 가파랐는데요. 코스닥은 조금 그래도 그 추세는 살아있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살아있는 대신에 급락하는 그 지수의 하락세는 아주 가파르죠. 코스피는 어떻나요? 코스피 물론 가파르긴 한데 왠지 제 눈에는 코스닥이 더 깊이 가파른 모습을 보이네요. 그 말은 그만큼 대형주가 위주로 된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주로 이제 그 제약주들이 주로 많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주 같은 또 바이오주 관련된 것들이 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 그게 여기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게 바로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번 주간이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저는 뭐 외국인 기관, 뭐 개인 이렇게 3대 주체들을 뭐 다 보면서 분석하면 좋은데 그냥 저는 일단 개인부터 먼저 봅니다. 개인의 매도가 어떤 종목에 나왔나, 예, 그걸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예, 개인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을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예,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던 이번 주간에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SK하이닉스, LG화학,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고프스죠. 그 다음에 코덱스 인버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순으로, 예, 거래대금 순으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는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산 종목들은 뭐 삼성전자, 현대차, 레버리지, 신풍제약,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첨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네요. 참고로 외국인들이 산 거래소 종목들은 LG화학, SK하이닉스, 예, 개인들과 정반대죠, 그죠? 셀트리온,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고요. 코스닥을 기관들이 뭘 샀나를 보면 SFA, 테스, 필옵틱스, 디오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이런 이제 각 주체들이 많이 사고 많이 파는 종목들을 한 번씩 봐서 내가 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발굴이 돼서 이렇게 매매 타이밍을 노릴 때 또 이런 매매 동향,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되죠. 물론 요즘에는 3월달 이후에 뭐 동학개미 운동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이 수급의 어떤 패턴, 수급에 의한 어떤 분석에 그 내용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전에는 이 수급이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과 실적 이 두 가지로 그냥 많은 그 분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수급이 이상해져 가지고 평상시, 그러니까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봐왔던 그런 어떤 분석에서는 조금 많이 이탈되어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할 때가 많은데 점점 다시 이게 뭐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이상하지만 예전처럼 그런 본질이 예전처럼 이렇게 좀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많이 판 그런 종목들 또 기관이나 외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 특히 기관들은 코스닥 쪽 위주로 외국인은 거래소 쪽 위주로 한번 그 수급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탁금은 지금 또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한번 이상한 그림을 만들기도 했죠. 만들기도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예탁금이 좀 줄어들다가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융자는 최근에 급락세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손절을 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공포에 많은 분들이 지금 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반대매매겠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신용융자의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지수가 정말 힘이 좋고 좋을 때는 너도 나도 돈을 많이 빌려서 자꾸만 주식을 사기 때문에 신용융자도 그렇게 비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 테마죠. 네. 이번 주 테마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 비교해서 이제 9월 25일이 이번 주 주 마감 날이기 때문에 지금 쭉 나가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그 테마의 그러니까 성장률이 많이 크게 보였던 그동안 크게 보였던 그 순수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자동차 대표주가 가장 좋은 테마 또 업종으로 볼 수 있겠고요. 코로나 진단 키트, 풍력, 유전체 검사, 관광, 태양광 뭐 이런 식인데요. 이걸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래프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긴 막대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도 테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주도 테마도 원래는 파란색인 20일, 그 다음에 오렌지색인 10일, 그 다음에 회색인 5일, 그 다음에 노란색인 현재 이렇게가 점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은데요. 지금은 자동차주도 조금 네,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의 대부분 업종들 대부분 테마들이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동안 주도주로 부각받던 그런 종목 또는 저기 업종 또는 테마들도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정말 안 좋구나라는 걸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왕이면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테마들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물량을 밑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판단될 이제 그런 시기가 오면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정되고 턴어라운드가 보일 때는 이런 강한 테마주를 다시 한번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 대표주, 그 다음 높은 게 풍력, 코로나 진단 키트, 태양광, 그 다음에 강관, 지진, 뭐 지진은 풍력이랑 같다 그랬죠 거의. 예, 그렇게 지금 조금 강력한 테마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추세나 힘이 상승하고 있는 테마가 거의 안 보이고요. 오늘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여행 레저, 뭐 이게 조금 오늘 부각이 됐던, 이번 주에 조금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자재 가구, 뭐 오늘 한샘 같은 그런 가구주들, 한솔 홈데코 같은 그런 가구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크게 반등을 보였는데요. 그런 종목 업종들 또 테마들이 조금 있는 거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파래요. 전부 다 파란색이에요. 예. 이 두 가지만 조금 빨간색으로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현재 테마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같이 하락세가 클 때는 어떤 종목을 하나 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그게 바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또는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곱버스라고 말하죠. 예, 저는 이제 곱버스를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질 때 상승하는 종목이죠. 그죠? 인버스라는 게 거꾸로죠. 예,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에요. 예, 최근에 아까 우리가 코스피 종목을 봤을 때도 봤지만 지금 최근에 코스피 종목이 쌍봉을 만들었어요. 그죠? 고점에서 쌍봉을 만들고 지금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말은 달리 말해서 코덱스 그냥 편하게 이걸 곱버스라 부를게요. 곱버스는 오히려 쌍바닥을 찍는 모습을 지금 보였어요. 그죠? 쌍바닥을 찍는 모습을 보였고 지지를 받고 이미 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이 전 고점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부근에서 전 고점을 어떤 식으로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 그 저항을 맞고 밀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이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와의 판세도 달라지겠죠. 상당히 지금 재밌는 구간까지 온 게요. 일단 후행 스팬이 가격대 안으로 돌파하려고 그 저항선들을 어느 정도 뚫고 올라와서 지금 거의 뚫었다고 볼 만한 위치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강해진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이 구름대에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정말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그냥 구름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 구름대 안에서의 이제 그 변동성이 또 추세가 상향이 될지 하향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조금 이제 좀 더 평상시보다 더 예민하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코퍼스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그건 코스피나 코스닥에 아주 치명적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올라간다는 건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발빠르신 분들, 그리고 좀 이렇게 고수 영역에 계신 분들은 한 1, 2주 전부터 여러 가지 경고를 느끼고 현금화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정한 고수시겠죠. 예. 왜냐면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주가의 그 평가를 했을 때,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뭐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너무 고평가됐다는 건 뭐 이미 많이 방송에서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경고음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고음을 그냥 경고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래 나는 이제 물량의 반 정도는 현금화를 하겠어 하고 한 1, 2주 전부터 움직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계속 봄날이야 계속 좋은 날씨야 좋은 날씨야 좋은 날씨야 하면서 계속 놀러 다니다가 그냥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피해가 아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지금 끝나느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상에 이 200 선물 인버스 2x 뭐 아니면 그냥 선물 인버스를 보시던 이 차트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이 종목을 사고 안 사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거꾸로 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시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수가 떨어지면 잠깐만 분석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무방비로 점점 손실만 커지고 아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딱히 대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대응하는 거라고는 손절밖에 없다고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잖아요? 그럼 현금화를 더 하라 그래서 지금 손절하는 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이미 손절선은 지나가 버렸고 지금 이 투매에 참여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있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 앞으로 끌어올 수 있는 현금들을 잘 이용해서 이 저점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언제쯤 새로운 공격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준비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런 시점이 되면 파바박 뛰어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손실했던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만회하고 오히려 이익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곧버스를 차트상 많이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 종목을 사라,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될 듯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주봉상으로 봐도요. 주봉상은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제 오늘 드디어 금요일 한 주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주봉은 완성된 주봉입니다. 제 차트상으로는 저는 오늘 여기 어제부터 물론 색깔을 칠했지만 이렇게 노란 매수 사인을 달았습니다. 주봉상은 지금 매수 사인이 발생했어요. 일봉상은 며칠 전에 매수 사인이 발생했는데요. 저는 일봉상 매수 사인을 잘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믿지를 않아요. 하지만 주봉상의 매수 사인은 나름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일 때는 조금씩 물량을 가담해도 되는 막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 이 종목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고퍼스가 매수 사인이 떴다는 건 주봉상,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주봉상 매도 사인이 떴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 기술적 반등을 보였잖아요. 오늘 같은 날 어떤 종목은 그래도 꽤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뭐 5%, 7%, 10%까지 오른 종목들 아마 본인들 계좌에 뭐 종목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이 몇 개가 눈에 띄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구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줄여놓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금을 지금 많이 확보해 놓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현금 확보하는 건 너무너무 아프다고요. 그나마 이렇게 반등을 잠깐 줄 때, 뭐 월요일, 화요일 반등을 조금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준다면 그럴 때를 이용해서 조금 더 물량을 줄여놓는, 손절의 폭을 줄이면서 물량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는 것도 물론 방법이란 방법이겠지만 그 가만히 있으면 정말 오랫동안 가만히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팔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손실이 커. 그러면 기념으로 정말 일정 부분이라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금 마련했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는 조금씩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왜? 앞으로 전망이 무조건 밝은 게 아니라고요. 물론 이 전망이 앞으로 1년, 2년 이런 장기적인 전망은 아니에요. 뭐 기껏해봐야 2, 3개월 후에 2, 3개월 정도의 전망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10월달 중순 지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되잖아요. 3분기 실적이 어떨까요? 뭐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컨센서스보다 많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실적에 조금 안 좋은 실적에다가 지금 같은 하락 추세 분위기까지 합쳐지면 이게 훨씬 더 큰 효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해야 돼요. 떨어지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대비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 기회를 노릴 수도 있잖아요. 파동의 다음 기회를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게 무조건 나쁘고 공포스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또 그래야 새로운 기회가 오니까요. 하지만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저도 지금 종목들 중에 물린 게 있어요. 고통스럽죠. 하루하루 떨어지는 게. 보기도 싫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잡혀있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할 수 있는 어떠한 작전이나 계획을 지금 수립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걔네들을 구해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피해로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곧버스 차트를 보면서 또 방향성을 타진해 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끝으로 이번 주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힘든 한 주였습니다. 거의 뭐 한 주 내도록 내리꽂는 그런 모습을 봐오셨기 때문에 심신이 정말 피곤하실 거예요. 주말에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동네 앞 동네 뒷동네 한 바퀴라도 산책도 좀 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편한 또 쉼이 있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쿼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